자, 인사할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9시 1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두 분 바로 모셔보시죠. 하창원 본부장, 김장현 본부장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시 1분 지나가고 있어서 바로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늘은 뭐 전력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놀자주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미국장에서 지표들이 좀 혼조였고 ISM 제조업이 좋긴 했지만 평균치로 계산하는 걸 봤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좋다고는 안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장 후반에 발표됐었던 뭐 이제 실적 발표들 그런 거에 따라서 미국장은 좀 조정받았고요. 우리나라는 또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쉬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이슈 있는 쪽만 가볍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미국 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결정할 수 있는데 GDP는 잊어버리고 2M은 좋아하고 2A는 헷갈리고 근데 한국은 하나 변수가 더 생겼죠. 그래서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관찰하시는 게 외국인 수급도 보고 관찰하시는 게 좋고요. 굳이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AI 쪽에 소프트웨어 쪽에 활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력 쪽이나 변압기 쪽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주말에 쉬는 동안 국내 정치도 그렇고 해외 경제 지표 플러스 오늘 지금 방금까지도 나온 애플, 메타 뭐 등등의 이제 실적과 그런 내용들 이걸 지금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 그거는 두 분께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0.2%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하고요. 2550선은 좀 지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551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떨어져서 715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시가총액 상위주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0.7% 마이너스 55,100원이고요. 하이닉스는 1% 정도 올라서 179,300원입니다. 사실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다 보합권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뚜렷하게 하락한다, 상승한다 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1% 넘게 올라가는 거를 조금 골라보자면 한국조선해양이 1.5% 정도로 올라가고요. 삼성화재가 1%, 그리고 KT가 2.3%, HD현대일렉트릭이 1.8% 요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좀 눈치 보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HLB가 1.2% 정도 오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1, 2% 내외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마이너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5% 하락입니다. 하지만 오늘 파마리서치가 4.5% 시가총액 8위 종목인데요. 그나마 조금 나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 39만 2천 원에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파마리서치를 포함해서 실리콘2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좋고요. 이외에는 젠백스, 카페24,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이 좀 좋네요. Y젠터. 하창원 본부장님 좀 특징적인 부분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일단 변압기 쪽 분위기 좋습니다.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추이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흐름들이 좀 나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조선도 좋은 얘기들이 두 개 있었죠. 이제 해군선 장관이 방문을 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제 건조법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조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번 이슈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MRO보다는 건조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원전 수주가 이제 7일에 확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군들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좀 안 올랐었던 원전주들이 오늘 넥스트 거래소에서는 좀 급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애들이 크게 무너지면은 세론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놀자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게 또 단독으로 나온 게 있어요. 대거 이제 중국 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돌들을 불러서 케이팝들을 불러서 이제 공연을 할 거다 대규모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우리나라 또 와서 피부 미용하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예. 뭐 이렇게 미용 의료 쪽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일에 나왔었던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선거 그 관련된 그 이슈들이 조금은 불확실성이 돼서 오늘 정책주에서는 상당히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 정치주들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좀 눈에 띄는 부분. 네, 전력 주정도만 눈에 띄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고 엔터테인먼트 좀 강세 내지는 일단 그나마 눈에 띄는 정도, 조선은 버티는 정도인데요. 간밤에 뭐 미국 뉴스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뭐 리포트라든지 특별히 어텐션 될 만한 건 없었어요. 우리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하고 애플하고 애마존에 대한 해석 그리고 GDP 자체에 대한 해석 이거를 좀 더 생각을 어저께 하셨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크게 움직일 만한 게 없고 아마 눈치 작전에서는 내일 우리가 쉬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도 많이 소화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일 수도 있고요. 미국도 지금 8일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S&P 500이요. 예. 그 4월 1일 주가로 다 갔습니다. 거의 다. 네, 그거는 이제 새로운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복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를. 그 서두르지 마셔야 되고 어느 섹터가 특별히 올라간다고 지금 안 들어간 거 뭐 저기 현대에너지 들어가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중공업 들어가시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섹터적으로는 뭐 현대일렉트릭 이것이 가장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뭐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와 실적 좋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어텐션 하실 게 또 있어요. 뭐예요? 뭐 저기 웨스턴 디지털하고 시게이트에서 커멘트한 것이 더 컸습니다. 잠깐 천천히. 웨스턴 디지털하고 시게이트. 시게이트. 네, 둘 다 스토리지죠. 스토리지에 그렇죠, 대한 메모리. 엄청난 그 컨피던스 레벨을 높여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 시가총액이 우리가 봤을 때 미국 기준으로 작기 때문에 어텐션이 잘 안 됐을 뿐이지 그런 주식은 오늘은 쉬었지만 어저께 나왔을 때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파악을 하신다면은 그쪽에 AI에 대한 기본적인 아직까지 투자하고 활용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리더십을 가지고 간다. 이거 보는데 왜 다른 주가는 별로 안 갔을까? 네. 마이크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같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버로 봤을 때 한국 주식에 딱 투영하면은 한국 주식은 애매하다. 되게 애매하다. 아까 저기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정치적 이슈도 일단은 부각됐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시츄에이션이어서 오늘은 그 다른 나라 올리고 나서 한국이 얼마나 언더퍼포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언더퍼포 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도 좀 보셔야 되고 예. 그거 봐야 되기 때문에 오전장은 좀 조심하시거나 좀 컨서버티브하게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사실상 오늘은 휴일이라고 보는 게 맞죠. 휴일 전 좀 조심해야 되는 쉬어가는 장. 더현대도 안 해요. 문 닫았어. 하나? 모르겠네. 안 하는 거. 원래 월요일 날 놀지 않아요? 아닌가? 원래 백화점은 근데 오늘 어쨌든 여의도도 한산하고. 뭐 한산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어제 목요일, 수요일 날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혔거든요. 미리 이제 금요일도 이제 그쵸. 쨘다고 할 뻔했네. 금요일도 이제 하고 놀러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장도 약간 좀 그런 분위기를 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컨셉을 이렇게 잡을게요. 오프닝 벨에. 네. 일단 나오는 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국내 정치적인 거를 어떻게 여기 장에 적용시켜야 되는지, 환율은 또 어떤지,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여태까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경제 지표들과 빅테크의 실적들, 이런 걸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그거를 좀 공부하면서 소화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이 두산인데 8.9% 상승이고요. 굳이 꼽자면은 리포트가 나와서 이제 목표 주가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다라는 DS투자증권의 리포트 쪽이 있었고요. 반대로 원전은 이제 확정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셀온인 건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많이 빠지거든요. 네. 3.6% 이렇게 빠져서 하락을 하고
요걸 하차관 본부장님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르는 종목들은 아까 김장렬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얘네가 탄력이 제일 좋고 그 밑에 보면은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요런 종목들이 있고 또 조금 밑에 보면 LIG 넥스원, 뭐 로템, 한화시스템 이런 종목 로템은 좀 빠지는군요.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들 좀 있고. 자 하차관 본부장님 두산과 두산에너빌리티 오늘의 엇갈린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은 요거 이제 두산 같은 경우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전자 비지 급성장인데 요거 수출입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이거 이제 H스코드로 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역 매출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뭐 실적 베이스로의 일단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CCL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인데 CCL 동방 적층판이라는 요게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잠정치가 나왔잖아요. 거기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포트까지 목표 주가 상향을 좀 강하게 했는데 네. 현재 주가가 33만 원이잖아요. 올라서 33만 원이잖아요. 근데 목표 주가가 50만 원이면은 좀 자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기조 자체가 조금은 우상향을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리포트 발이 일단 제일 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휴일 전날에도 그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예. 이제 원전 쪽이 이 확정이 되면 오히려 세론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우리 이날이죠. 2024년 7월 18일 이거 기억나세요? 요거 수출 확정된 날 그날 작살난 거. 네, 요때부터 완전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있고 원전은 항상 이상하게 어떤 특정한 내용이 나오면 세론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눌리면은 사실 저는 기회라고 봐요. 왜냐면 가스 터빈 쪽도 워낙 지금 미국 쪽에서 뭐 비지 제너버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게 많이 눌리면 오히려 되게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보유자분들은 매우 짜증날 수 있죠. 네, 왜냐면은 좋은 이슈가 어쨌든 확정되는 구간인데 이게 오히려 세론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원전은 사실 덩어리가 큰 뉴스들은 많이 나오지만 요게 또 이제 연속적으로 막 나오진 않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이 넥스트가 뭔데? 라고 했을 때가 조금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쪽 유틸리티 기업들 보면 뭐 컨셀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도 요번에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장에서 7% 이상 올랐거든요. 예. 뭐 전반적으로 뭐 비스트라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다 좋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강하게 눌리는 걸 보면은 단기 눌림 이후엔 다시 되돌림이 나올 확률이 높아서 어쨌든 눌렸을 때 저는 이거는 매수를 좀 한번 해보자. 대신에 그 구간을 직전 고점 뚫는 구간으로 할 건지 아니면 좀 밑으로 내려왔을 때 할 건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요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얘네가 지금 결국은 선택을 당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선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변압기 쪽으로 딱 매기가 지금 초반 분위기는 좀 쏠립니다. 네. 요거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일단 표면적으로는 메타가 그 투자를 증가시켰죠. 8.8% 그것이 아마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설비 투자를. 네, 설비 투자를. 근데 그건 애누리가 사실 있어요. 메타의 그 수치를 이제는 보면은 이게 레인지를 줬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평균 기준으로 640억 달러가 680억 달러 뭐 이렇게 돼서 한 8.8% 올라가는 건데 그것이 비용이 증가돼서 그러니까 거기에 세서 들어가는 뭡니까? CPU, GPU 이런 거. 네. 부대 시설의 단가, 코스트가 높아져서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똔똔인데 가격이 올라서. 네. 그러면 8.8% 오른 것은 그럼 그런 다 전부 코스트 증가된 거냐? 이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전부가 그거 순수하게 수요만 증가된 거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한 8% 올라가다가 한 6% 정도로 5% 빠진 덜 올라간 거는 그거 이유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AI의 지속성에 대해서 퀘스천이 약간 들뻔더 하는 시점에서 어쨌든 간에 플러스가 됐다는 것 자체에 가장 컸던 거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요거는 설명을 처음에 드려야 되는데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가장 잘 정확히 적었어요. 예. 한번 보실까요? 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말 끝났어요. 전방위적으로 확대. 너무 복잡하죠? 예, 여기 다 네 개가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확대. 얘네가 클라우드는 애조라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얘네. 예. 사실
에조 말고도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속하는 얘네들이 비즈니스 디비전에 더 큰 부류가 있는데 그 수치에 따라서 어떤 건 35%고 어떤 건 30%고 넘버가 헷갈릴 것 같아요. 순수하게 에조만 따지면은 35% 성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가이던스보다 3%가 높았어요. 이게 의미가 있고요. 꽤 큰 거예요. 그리고 YY죠. 4분기 가이던스. 얘네가 3분기라는 게 3월 달까지가 3분기고요. 4, 5, 6. 얘네가 그게 4분기예요. 통상적으로는 2분기네. 2, 4분기. 그렇죠. 가이던스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지금 2분기 가이던스 준 건데 2분기도 전분기 비슷하게 35% 연속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 계획을 더 높이진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리고 어쨌든 간에 에조 쓰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클라우드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누가 쓰느냐?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이 대기업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I가 아닌 넌 AI도 다 아우러서 클라우드를 활용해야 되는 워크로드가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빨간 거 하면은 또 하나 AI 가속기가 수요가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AI 가속기가 팔리면은 팔릴수록 일정 비율대로 그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거기에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그래서 스토리지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 포인트. 스토리지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포인트를 강조했어요. 예.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다음 장에 여기 다 나오는데 아까 그 웨스턴 디지털하고 그 시게이트 얘기했잖아요. 예.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가 중에서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세상에서 단 확실한 거 하나. 데이터 스토리지는 계속 성장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이 8% 오르고 시게이트가 11% 올랐거든요.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요 얘기. AI 가속기가 늘어나는 만큼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액세스와 프로그램과 분석, 그래서 스토리 증가되는 것이 아까 대기업 고객군에서 두드러지고 나타나서 넌 AI건 AI건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다 전방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투자 계획을 왜 더 높이지 않았냐? 투자 계획은 이번에 3분기 포함해서 캐펙스는 원래 예상보다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예. 저번에 오픈 AI 포함해서 약간 뭐 리스를 이렇게 조정하느니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기 숫자는 약간 낮아졌는데 4분기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3분기 내려가고 4분기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는 원래 전망을 유지하는 정도로 했지만은 자기네가 얘기하는 클라우드의 사용에 대한 거는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수요가 있고 공급을 늘어나는데 원래는 수급이 어떤 부족하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는 한 6월 지나도 좀 부족할 것 같아 공급이 이런 코멘트 내지는 그런 의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요거하고 아까 웨스턴 디지털의 그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파지티브 했다라고 보여지고 메타는 그걸 표면적으로 증가한 거죠. 오케이. 요것이 바로 어디 들어가느냐? 그러면 뭐 AI 관련해서 엔비디아도 좋고 삼성도 좋고 마이크론차 다 좋지만은 그런 경쟁도 있고 관세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 투자하고 하는 것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문제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버티브나 이튼이 생각보다 더 좋았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한국도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관련주 오늘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에 플러스 하자면 오늘은 사실 테마주가 널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심 관련주는 오늘 당연히 가고요. 또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 후보에 대해서도 그거 관련주가 꽤 많이 올라가서 지금 뭐 상한가 갔었던 것도 있고요. 달달한 뭐 아이스크림의 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달달하잖아요. 여름 또 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딱 사고 싶은 종목명.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특정 후보랑. 하지만 올라간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시 19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수를 다시 한번 보자면 코스피가 0.4% 마이너스로 하락폭을 조금 더 넓히고 있고요. 코스닥은 양전했습니다. 0.1% 정도 플러스. 코스닥은 대형주들이 조금 잘 가고 있는데 뭐 젠백스는 그렇다고 쳐도 뭐 실리콘투나 파마리서치 같은 뷰티 관련된 큰 틀에서의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2%, 5% 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D&D 파마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8% 상승. 그리고 오늘은 컨텐츠 플러스 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SM, 또 JYP, YG 이런 종목들, YG 플러스까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2차 전지는 오늘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거기서 거기 포스코 퓨처엠, SDI 뭐 이런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애들은 좀 떨어지고 거기다가 로템, 카이 이런 애들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2% 넘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오늘 13,000분밖에 안 계시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쉬니까. 아니야, 나 그건 싫어. 다들 놀러 가셨어요. 아니죠. 그래도 오프닝 벨이 딱 시작하면 15,000, 17,000, 4만 이렇게 쫙쫙쫙 가야지. 뭐 그게 맞긴 한데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 거를 잘 보고 네. 좋은 판단들을 잘 내리셔서 예. 여행비를 많이 버신 거예요. 음. 그래서 하루 정도는 좀 쉬고 오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좋죠. 음. 얼마나 잘 케어를 잘 하셨으면은 이렇게 또 놀러 가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네, 또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또. 네. 근데 저는 진짜 13,000분이 아니라 1,300분만 계셔도 아니 진짜로 그러면 나가. 그러면 아마 다른 그런 소리 유튜브 안 나올 시작할 걸. 때 200명 왔어요. 200명. 200명. 지금 뭐 8,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엄청 많이 보지만 200명 왔습니다. 희동님께서 13,000분 밖에라니 서운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1,000분 계셔도 하고 100분 계셔도 합니다. 예. 또 뻘소리 하는 거 보니까 너 할 말 없는 거지 말씀하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예리하지 마세요. 투자할 때만 예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9시 22분 지나가고 있으니까 할 말 없으니까 두 분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 보면서 일단 공부하죠. 첫 번째로 이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으니까 잘 운을 띄워 주셨어요. 기사를 보면은 지금 뉴욕 증시 아까 뭐라 그랬지? 여기 한국경제 기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만 질주, 미중 갈등을 못 피한 애플 요거 화면 띄우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저 위에 이런 것도 띄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띄우지 말아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질주, 미중 갈등 못 피한 애플, 아마존.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는 뭐 나쁘지 않았다 이런데 애플은 지금 관세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9억 달러 정도 한 분기에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팀쿡의 의견이 있었고 아마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분기에 클라우드 매출이 3분기 연속으로 예상치 하회 그리고 광고 매출만 견조한 성장 그래서 아마존도 부진하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듣는 거는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유통 공급망 자체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좋게 해석이 되고 애플이랑 아마존은 아무래도 관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좀 안 좋게 해석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걸 우리나라로 끌고 오면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위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이게 좀 궁금한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장 본부장님 먼저 듣는다면? 네, 뭐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목에 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은 뭔가 수출입 데이터가 변화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관세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해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명확하게 연준의 어떠한 좀 금리 인하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여주던가 그런 트리거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통합적인 수출입 데이터에서는 20일까지는 이제 한 개 품목 말고는 다 박살난 게 7품목은 좋았어요. 근데 내용을 또 뜯어보시면 대부분이 또 선제적인 수요에 따른 뭐 가격 상승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좋아진 데이터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럼 다음은 뭔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음 데이터 같은 경우 기업들의 뭐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2분기 이유가 좀 애매하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거에서 물음표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 데이터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결국엔 반도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들에서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이죠. 그게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 예를 들면은 퀄컴 같은 경우가
가이던스가 이제 그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걸로 9% 박살났잖아요. 예. 실적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 실적은 지금 확인하는 건 지난 거 실적이니까 오케이 뭐 관세다 뭐다 해서 반영됐더라고 치고 그럼 그 다음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명확하게 지금 막 완전 좋아져요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는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물론 수급이나 뭐 단기적으로 어떠한 모멘텀 때문에 조금은 초과할 수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최근엔 조금은 정리해 보시는 방향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요인이 생기면 다시 우리가 그 시야를 더 넓게 하고 더 상방을 높여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공개된 그런 정보들로만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예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환율이라고 봐요. 환율이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달러 인덱스가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거는 해외에서는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나 GDP나 이런 걸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최근에 원화절상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는 즉슨 그 경쟁력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수출입 데이터에서 중국, 유럽, 미국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해서 데이터가 동시에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수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다가 갑자기 또 트럼프가 요즘에는 관세 스토리가 좋게 나오곤 있지만 만약에라도 또 이제 중국이 또 막 잘 안 따라와서 또 으르렁거리면서 이씨 관세 안 해 막 이래버리면 또 패닉 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쭉 빠질 거예요. 뭐 그럴 때 지금 현금화를 해놓으시고 다시 사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여러 번 더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도 아까는 뭐 저 마이크로소프트 네.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좋은 얘기겠죠. 애플하고 아마존하고 같이 얘기를 또 네, 똑같은 겁니다. 해주신다면. 그 소프트웨어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데 돈이 아직 벌어. 그 메타 같은 경우가 메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캐펙스를 뭐 늘렸는데 뭐 비용이 좀 어쩌고 이렇게 했지만 걔네들이 마진은 엄청 좋아요. 걔네는 코스트를 엄청 줄이는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가이던스도 별로 안 좋았고, 예. 그 투자는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이제 못 가는 거고, 애플은 지금 다 말씀하신 건데, 애플하고는 이제 그 관세 이슈가 가장 큰 이슈죠. 관세 해결은 바로 올라가는 거고, 관세 해결 안 되면 안 하는 거랍니다. 그거는 한국에 갔다 오면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건 엔비디아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은 약하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엔비디아 쪽은 엔비디아하고 애플 약간 섞은 게 하이닉스고 그다음에 애플 중심으로 하는 게 삼성전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못 가는 거예요. 유통이고 뭐 그런 거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게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보면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게 핵심이고 그러면 핵심이 되는 게 그게 뭐냐? 코스트 전가를 못 하는 거. 그런 쪽이 뭐예요? 휴대폰 가격 갑자기 300만 원 올릴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럼 휴대폰 가격 전가 못하면 어떡하죠? 코스트 압력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부품업체 주겠죠. 그렇죠. 그럼 부품업체들을 죽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은 조심하자. 그러면 애플 관련되는 거 뭐가 있어요? 콜컴도 관련되는 거. 콜컴하고 애플하고 경쟁이긴 하지만 동시에 또 같이 관련되는 거니까 빠지고. 어저께 우리 쉬는 동안에 무라따가 12% 받았어요. 무라따 아세요? 무라따라고 우리는 삼성전기 관련되는 거. 보세요. 어저께 일본장이 뭐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모르겠네. 한 12% 빠졌거든요. 무라따 실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휴대폰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빠졌거든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하드웨어 휴대폰 관련되는 건 저기 못 따라가는 거고 소프트웨어 AI를 활용하는데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 여기에 이제 몰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핵심이네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관세 영향도 영향이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관세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쪽을 같이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업종 그런 거는 돈을 번다. IT 쪽에서. 그런데 그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전력하고 그나마 나은 게 변압기. 그래도. 변압기. 그렇죠. 그거는 관계 없으니까. 경쟁하지 않잖아요. 네. 사실은 반도체도 그쪽 낑겨야 되는데 이제 관세 때문에 지금 가장 첨예하게 걸려 있는 게 반도체니까. 근데 보세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좋은 뉴스가 주말에 나왔어요. 반도체 디램 가격이 22% 올랐다. 디램 가격이 낸드는 11% 올랐다. 4월달 고정 거래 가격이. 근데 전혀 반영이 안 되죠. 네. 왜? 선구매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선구매 관세 해결 안 되면 계속 선구매면 계속 좋잖아. 그래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예상보다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관세가 해결돼. 5월 달에. 그럼 6월 달부터는 선구매한 게 다 없어져. 그럼 실적 넘버는 6월부터 나빠지는 거야. 엄청 복잡하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신경 쓰면 안 사는 거지. 마이크로소프트 중간 빠져갖고 이게 20배, 30배 이하 내려왔어. 그럼 이거 28배 사는 것이 엔비디아 24배 사는 것보다 싸지.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2, 3%밖에 안 가고 이거 28배 주더라도 이거 사는 게 낫지. 마이크로소프트를 애플보다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다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 끝났다는 게 그거예요. 관세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이 꼬라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정치적인 이슈가 돌아가면은 6월달 이후에도 정권이 해결된 거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 드러내지 않더라도 미국도 똑같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봐. 그 추경예산 13조 동의했잖아요. 그건 뭐 세발의 피. 당연히 30조 이상 해야 되는데. 그건 쓰알도 안 먹히는 거지. 그러면 장은 애매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올라갔습니다만 미국도 악유가 될 수 있는 게 GDP 넘버를 forget 하거든요. forget GDP, I love 2M, I hate 뭐 2A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GDP를 잊어버리는 게 맞아요? GDP가 마이너스 나오는데 GDP가 마이너스 나온 게 선구매를 많이 해서 마이너스 나와서 별거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나중에 선구매 다 떨어지고 나서 GDP가 올라가. GDP가 올라가는데 수입이 확 줄어서 GDP가 올라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복잡한 문제도 미국 사람 잘 몰라요. 예. 관성 때문에 4월 2일로 딱 간 거야. 4월 2일로 갔는데 반도체하고 다우는 못 가고 나스닥 중심에 나스닥은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4월 2일보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갈 때만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만 흔들리면은 프로피트 테이킹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크로스오버도 좋게 안 나오면은 애매할 수 있는 게 미국 장도 목전에 갔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용은 진짜 너무 좋은데 말이 오늘 유독 빠르시네요. 하루 쉬고 오셔서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보다 어제 안 한 거를 오늘 땡겨서 더 할 게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바쁘잖아요 시간이. 뭐 광고도 해야 아니 그래도 전달이 항상 돼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항상 못생겼지만 잘생겼다고 주장하는 명문진 앵커도 얼굴도 봐야 돼. 저 잘생겼죠. 예. 하루 못 보니까 보고 싶다. 뭐 부정할 수 하루 못 없죠. 보니까 보고 싶다. 이 경제바닥에 다음 주는 또 쇼도 있으면 다음 주는 몇 번 못 보잖아. 보는 횟수보다 못 보는 횟수가 많죠. 다음 주는 목금밖에 못 보잖아. 못 보죠. 그러니까 오늘 실컷 봐야 되니까. 예. 발표 빨리 하고 얼굴 가기 전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아마존을 특징을 보니까 관세 영향이 없으면서 캐펙스가 줄지 않으면서 네. 무언가 가이던스에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안 가는 그런 업종들은 그나마 좀 살아남았더라. 그렇죠. 근데 나스닥에서도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아웃퍼폼 하는 거고. 그쵸. 그쵸?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나라로 그 이슈를 끌고 와 보자니 변압기 빼고는 다들 관세나 뭐 이런 거에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면 좀 조금 눈치를 아직 보는 거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 들어오셔서 뭐 열심히 부지런하게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은 네. 안 보시는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그 유리한 점을 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요걸 봄으로써. 선물. 네. 뭐 선물 드릴 게 없을까? 왜냐면 금요일 날 요걸 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거 말고 팁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 화까지 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혹은 다음 주에 이럴 수 있으니까 혹은 지금 수급이 좀 이러니까 웬만해서 내가 지금 팔 생각이 있다면 다음 주 수요일 파는 것보단 오늘 파는 게 낫겠다. 뭐 이렇다든지 그런 팁 같은 거. 다음 주 수요일.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팁을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팁은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 팁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증시의 방향성에 대한 약간의 고찰 같은 느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시 방향이 롱이냐 숏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포지션이 확 달라지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사실 포지션을 되게 키우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은 좀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 요 이제 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다들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네, 한번 볼까요? 요번 주에 나왔었던 고용 데이터가 다 안 좋았어요.
졸트도 안 좋았고 ADP도 안 좋았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안 좋았거든요. 네, 화면 보여주시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24만 1000건까지 늘었는데 이게 이제 수정치보다 1만 8천 건이 늘어났어요. 근데 최근에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거의 다 21만 건 초반에서 22만 건 초반 사이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되게 많이 늘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실업 보험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0.1%포인트씩 늘어날 때마다 압박감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물론 2%포인트 이하일 때는 괜찮은 거긴 한데 작년에는 이게 1.0, 1.1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1.4까지 늘어나 1.3, 1.4 최근에 1.4였다가 1.3으로 1.2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3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험 쪽 그러니까 고용 쪽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계절적인 부분을 조정하지 않는 내용도 증가를 했거든요. 6%나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게 GDP 데이터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 그래프인데 요 보시면 이 수입 물가가 굉장히 이게 많이 타격을 줘서 GDP를 결국엔 꺾어내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 경제가 탄탄한 거를 볼 때 중요한 게 보는 게 뭐냐면 GDP랑 고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핵심이죠. 고용이 지금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고 GDP가 마이너스 0.3 이거 폴리마켓에서 마이너스 배팅하는 사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게 살아난 이유가 요거 때문에 살아났었던 거거든요. 잠깐만요. 애틀랜타 GDP 요거가 이제 전날에 나온 건데 몇 나왔어? 이게 마이너스 이제 1.3? 아니요. 2.4%로 나왔어요. 추정치가. 추정치가 2.4%로 나와서 전날에 그 마이너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는데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가 1.1%로 성장률도 줄었어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엿가락처럼? 저건 원래 그런 거 원래 변동이 좀 크긴 해요. 안 되지. 그래도 여기에서 힌트를 많이 줘요. 요즘에 되게 잘 맞추긴 했는데. 그 결론은 뭐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네, 결론은 지금 이 GDP 추정치에 대한 변동성이 관세라는 그 키워드 하나로 되게 많이 변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GDP랑 고용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GDP에서 임포트 부분이 많이 높아진 그게 이제 김장렬 본부장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그게 선제적인 구매 때문에 수입에 대한 그 데이터가 굉장히 크게 나왔고 그게 GDP를 끌어내리는 주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12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고용 역시도 주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선제 주문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좀 관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핵심은 이게 지금 모든 데이터들이 또 관세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관세에 대한 게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GDP도 계속 박살나는 거고 소프트 데이터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결국엔 트럼프의 그 베센트의 요거에 따라서 시장이 엄청나게 출렁거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FOMC 좀 있으면 하잖아요. 곧 하는데 FOMC에서 만약에 별 내용이 없어요. 막 풋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래 버리면 증시가 과연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에서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그래도 지금 좋은 거는 최근 2거래일 동안 3거래일 동안의 미국의 경제 흐름을 보면 그래도 자꾸 관세를 이제 협상을 할 거다. 중국과의 이런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좋아진 건데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뒤집어지면 어떨까라고 본다면 매우 부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드 데이터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고 전망치도 이제 2분기 전망치가 1.1% 떨어졌기 때문에 예. 물론 지금 마이너스 0.3이지만 관세가 계속 심각해진다면 뭐 임포트 계속 나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 전망치가 유지되겠어요? 유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민간 투자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게 될 것이고 부담감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 생각해보면 지금은 확실하게 뭔가 큰 배팅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뒤집는 거에 대한 좀 명확한 그래도 방향성이 나오지 않으면 생각보다 증시는 계속적으로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됐으니까 종목 코드나 불러봐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관심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오늘은 테마주 그리고 변동이 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잘 가고 전반적으로는 좀 조용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으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지표 때문에도 그렇죠. 그렇죠. 네. 수급은 오늘도 외국인이 파네요. 언제 이 매도세가 멈출까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100억 넘게 팔고요. 선물에서도 1,12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만 조금 사고 있네요. 자, 9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채팅창이 조금 한산한 것 같아서 불을 살짝 지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많은 정치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또 10시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10시인가요? 11시인가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정치적 상황과 그거를 오늘 장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런 이슈는 지금 전체적인 장의 흐름에는 완전 마이너한 변수인가요? 김정일 본부장님? 마이너한 거냐고요? 마이너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신경을 잠깐 써보겠죠. 근데 여론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또 있고, 코멘트하기 좀 애매합니다. 아, 그래요? 네, 두 개 다.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조금 예민하면 왜 커멘트하기 애매한지를 설명해 주시면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에서 언서튼티가 생겼다는 것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더 늘어났다. 그렇죠. 예, 일방으로 끝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방으로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거 해소될 때까지는 불안감이 있는 사람이 나는 없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이거 모든 주식은 뭐죠?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상호 주관적인 판단이 모여서 주가를 만드는 거니까 항상 눈치를 서로 보는 겁니다. 눈치 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냥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변수가 있을지는 봐야죠. 그게 뭐 그래서 하루하루가 마지막 그날까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뭐 시간이 가면 더 해결이 되겠죠. 근데 지금보다는 일주일보다는 2주일들이 좀 더 명쾌해질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 어저께 우리 쉬는 동안 주식이 그걸 포함을 안 시켰으니까 오늘과 내일과 주말 쉬고 또 7일날 어떻게 될지는 그때그때 상황. 관세, 미국의 관세만큼 이슈가 될 것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진폭에 대해서는 감히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고 전례가 있어도 그걸 똑같이 갖다가 붙이는 것도 무리가 됩니다. 딴 얘기 잠깐 하면은 우리가 그 대통령 바뀌고 나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예. 근데 표 가져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쓸모없는 개소리인 이유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산업 상황이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대통령이 뭐 특별히 나와서 그 대통령이 못해서 어떨 때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예, 다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정책발 이슈로 조금 나았긴 했었어요. 예,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이 사태 관세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한 달 앞둔 상태에서의 이런 상태가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상호 주관적인 주관이라는 게 모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영향을 줄인다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이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변수가 하나 늘어났다는 거에서는 시장에 뭐 좀 불안정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요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이제 좌민준, 뭐 도련님, 뭐 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 내가 성향 드러낼 거 없잖아. 지금 정치가 영향을 끼칩니까라고 물어본 건데. 자 그러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안 물어볼게요. 제 성향 드러날까봐 무섭습니다. 네. 지금 뭐 영향이 미치죠. 영향이 미치고 있죠. 이미 뭐 그 상위 종목군들 상위가 그 이제 상위 종목 상위랑 하락률 상위랑 보면은 반대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정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못하지는 않는 방향인 것 같기는 한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벌금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선 차익이 막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다른 쪽들은 어디가 갈까 해가지고 지금 막 이런 애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영이 이미 되고 있는 거죠. 다 이제 정치 테마, 왜냐면 대선 기간이니까 이거는 뭐 성향을 떠나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쪽으로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고 4, 5년마다 매번 있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테마적인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뭐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이들은 그냥 어디로 기울다 싶으면 걸로 가서 매매하고, 저기 기운다 싶으면 저기 가서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에서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 뭐 정치 테마 하시는 분들은 다들 좀 별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중립으로 그냥 돈이 가는 쪽을 하는 거지. 철저한 시장주의자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요. 내 거 박살내요. 가만히 있어요. 나 거짓되는데.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개인적인 그 사상이 좀 접근돼서 종목을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니다 싶으면 또 잽싸게 도망가는 게 또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지난주만 보더라도 계속 정책주가 움직이니까 뭐 사실 제가 방송에서 정치 쪽 관련된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죠. 네, 뭐 이쪽은 계속 움직이면은 움직인 대로 수급을 좀 빨아먹는 욕이 될 거니까, 그거 싫어하시면 철저하게 이쪽 배제하시고 그냥 이제 펀더주들 그냥 차분히 모아가시면 되는 거고,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신나게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 뭐 그 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가중치를 더 많이 주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나의 정치적 신념이나 아니면은 인생적인 철학,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이 죽는 게 싫고 전쟁이 싫으면 방산주 사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도박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는 입장이면 강원랜드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죄악주 그런 거 얼마나 많아. 하이트 진로는 왜 사? 그러면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신념을 갖다 끌어와서 어디다 가중치를 둘 건지, 내가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 건지, 요거를 잘 선택을 좀 해야, 누가 대통령이 돼야 시장이 올라갈지, 누가 대통령이 돼야 경제가 살지, 뭐 그런 것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다 잘 판단을 철저하게, 그쵸?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 그걸 철저하게 하든 자기 멋대로 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근데 철저하게는 단어에 또 어감을 가서 그건 자기 신념하고 그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것도 누가 비난할 거 없어요. 나는 담배를 안 피는데도 담배 주식 사갖고 돈을 벌겠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슈는 뭐냐면 그 주가가 어떻게 갈지는 내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딴 사람에서도 상호 주관적으로 모였을 때 가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의 틀이다 아니면 그게 틀이다는 게 아니고, 주가가 자기 뜻대로 안 갈 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안 내려가고, 이럴 때 그것이 자기 신념하고 관계 없다는 거죠. 상호 네. 주관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를 알겠습니다. 인식하신다면 이런 질문이 별 필요가 없다. 네. 자. 논란이 있을 때는 광고가 최고죠. 가장 중립적인 광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치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변수로 여쭤본 건데 혹시나 너무 길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요 라코스테 긴팔 카라티와 락포트 구두와 슬립온을 가지고 왔는데요. 결국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라코스테 긴팔 카라티 요거 108,000원 하는 건데 78,000원에 저희가 3만원을 싸게 가지고 갑니다. 우와, 싸네. 예. 제가 입고 있는 게 지금 네이비입니다. 네이비. 그리고 화이트 있고요. 와인, 레드, 블랙 이렇게 5종 가지고 있습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 라지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말이 필요 없는 영원한 패션 기본템, 남녀노소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입어도 좋고 이너로 소화하기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해외 아울렛 병행 수입 정품이고요. 리싱크몰에서 엄선한 제품으로 별도 문의 주시면 정품 증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입고 PPL을 해달라고. 입었잖아요. 입으신 입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입은 거 아니에요? 본인. 예. 나가야 되나? 근데 저 바지가 이래가지고 스님 멋있어요. 스님 바지를 입었어요. 제가 이거 드려요? 아니라는 뜻이죠? 예. 스님 바지. 스님 바지를 입어서 오늘 제가 라코스테 긴팔 카라티 넉넉한 사이즈로 여성은 한 치수 작게 구매 추천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아마 라지를 입었을 거예요. 라지. 이렇게 딱 이렇게 너무 깔끔하고 좋잖아요. 긴팔 기본템 너무 좋아요. 예. 자, 그리고 락포트 구두도 가지고 왔는데 와, 이건 더 싸. 얼마예요? 112,500원인데 69,000원. 반값이네?
와. 남성 슬립온과 로퍼는 78,000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쌉니다. 싸대. 이렇게 4종 가지고 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 위에 있는 베이지색 있죠? 저 베이지색. 운동화 같은 거. 아. 저게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지색. 남녀 공용으로는 베이지랑 네이비 저 2종이 있고요. 그리고 남성 슬립온 베이지 1종, 그리고 남성 로퍼 베이지 1종 있습니다. 락포트, 저는 이제 락포트만 신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무엇보다 좋은 거는 발이 제일 편하다. 그렇죠. 발이 너무너무 편하고 디자인도 예쁘다. 그래서 유연성과 경량성이 뛰어나 마치 운동화 같은 착화감. 5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 또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아들, 또 스승의 날이니까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또 5월이니까 또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봄이니까 연인끼리. 예, 연인끼리 딱 요거 하나에 딱 신발 신고 딱 적당하네. 20만 원 정도. 예. 연인끼리 뭐 신발 선물하면 도망간다. 이거 다 옛말입니다. 신발 선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그 얘기는 안전 얘기. 그게 뭐- 왜안 아니, 좋은 아니, 아니. 기억들을 이렇게. 가져가. 그거 안 좋은 선입견 다 깨야 됩니다. 그거 안 좋은 맞아요. 신념, 믿음, 철학 다 깨야 됩니다. 옛날 신발 선물하는 게 고무신을 선물하면 뒤집어신다 그런 건 아주 옛날 50년 전 얘기인데. 아, 그 저기 군대 갈 군대. 때. 박정희 때. 네, 박정희 그게 옛날에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진짜 처음 막 UDT 막 생기고 UDT 3기 1954년 이때 그때가 UDT 한 3기 정도 됐고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알았어요? 그때 딱 그 정예로 어. 120명 뽑으면 어. 딱 20명만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그리고 해군 딱 함대로 가가지고 전문가네. 거기서 이제 막 미국식 뷔페 딱 주고 어마어마하게 와 되게 잘하네. 120명 들어가서 딱 20명 정연해 정. 19명 최정예. 살아남아요. 최정예. 19명 와. 서바이벌.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고정 댓글에 광고 효과 있나 봅니다. 주식시장이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역시 내가 안 보면 오르는 시장, 내가 보면 떨어지는 시장, 축구와 주식 시장. 아 내가 보면 안 돼.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이 옷과 신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분 9시 50, 벌써 9시 51분이네. 네, 다 끝났어요. 9시 51분. 가야 되지.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따 클로징 벨에 또 돌아와야 되니까 네네. 오늘은 이렇게 하자. 뭐 팁을 주신다면 뭐 지금 1시간 동안 내내 말씀을 해주셨긴 하지만 네. 오로님부터 근데 저는 조금 그냥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약간 불안하시면 비중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홀딩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4일 동안 주식에서 좀 멀어져야 돼요. 토, 일, 월, 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있었던 이슈들 다 잊어지고 새로운 이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이슈나 테마적으로 하는 것들은 좀 정리해 놓는 게 좋고 뭐 펀더로 끌고 가는 애들은 그냥 두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은 미국의 미니 지수가 좀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지수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오늘 또 이제 고용 데이터가 별로 안 좋게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봐서 거기에 따른 좀 출렁거림까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이벤트들 많으니까 FMC랑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본다면은 일단 그런 거 보고 다시 의사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연휴를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게 지금은 세팅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아까 아침 오기 전에 이런 기사를 봤는데 중국 관영 CCTV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미국이 관세 논의에 접촉을 해왔다라고 보도한 게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도 협의가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파지티브 아직 언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면 또 주식시장 버리기도 애매하고 뭐 그런 거래요. 예. 그런 거하고 이제 아까 저기 데이터 스토리지 이런 쪽에 생각하면은 그런 섹터 쪽은 그냥 버틸 것 같습니다. 오버 더 위켄드 주말 했을 때. 그래서 섹터적으로 보면은 주식에 저번에 누가 물어봐서 그러는데 본인의 그 시계가 짧으면은 지금 반밖에 투자를 못 하는 거고 네. 좀 길게 아까 뭐 조선이건 방산이건 변압기 전력이고 이렇게 반도체나 기타 등등 뭐 빼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반 이상은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현금이 10%다. 20%인데 지금 오늘 막 산다. 미국이 2% 올랐으니까 오늘 산다. 20%를.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내가 동의하고요. 그래서 현금은 한 30%에서 50% 사이 정도면은 오늘은 뭐 그냥 보셔도 되고 오늘 빠지는 종목이 있으면 진짜 있으면 조금 사도 되는데 오늘 빠지는 게 또 별로 없어요. 예. 오르는 것도 그렇게 크게 없고 그러면 이제 빠지는 것도 없어요. 액션을 딱히 뭐 하기가 애매한 거죠. 현금 30% 이내 이 정도면은 그냥 유지하면서 그냥 보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오늘 빠지는 거 뭐 SK텔레콤 뭐 이런 거? 그런 거.
조금만 더 내려가면 신저가긴 합니다. 52,600원이 신저가인데 53,000원이니까. 자동차 조금 빠지나? 공항 가면은 유심 바꿔준대요. 그 해외 나가는 사람들 당일 출국만 균형해야지. 당일 출국만. 맞아. 줄이 또 길다고 합니다. 3시간 걸린대요. 3시간 걸린대요. 그러면은 너무 긴데? 기본 나갈 때 기본 2시간 반 잡고 가니까 5시간 6시간 전에 나가야 된다는 거네. 그 기사는 3시간 걸린다고 하이드라인 나와 그러니까. 있죠. 줄이 너무 기니까. 너무 긴데? 저녁 8시 비행기면 오전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 뭐 해외 가는 사람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그거 안 할 수가 없는 안할 수가 게 없지, 위험하지. 유심보호 해제하면 또 그거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위험해. 보호 안 해주는 거니까. 그것도 웃긴 거지. 왜 내가 유심보호까지 해가지고 보호를 받아야 돼? 나는 내가 통신비 매달 제가 16만 원씩 내. 16만 원씩. 그지 같은 16만 원. 그지 같으면 여기랑 해지하면 돼. 아, 위약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건 갈아타지도 못하게. 청문회 와가지고 그냥 잡아 족치면 되고 그거 바꾸면 돼. KT하고 LG가 잘해야지. 어마어마해. 예. 근데 저는 어차피 뭐 털릴 게 없으니까. 털릴 게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아, 자꾸 저한테 이제 저 공산주의자라고 막 하시는데 전 철저히 시장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 아니에요. 김정은 싫어하고요. 시진핑 싫어해요. 전 미국 좋아하고요. 친미주의자고요. 시장주의자고요. 저 주식 좋아하고 부동산 좋아해요. 종부세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세금 덜 걷었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분배보단 성장이 우선이에요. 이게 내가 좌파예요? 그게 내가 종북입니까? 그게 사회주의지 좀가 있는 거야. 예,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닌 게 공산주의는 뭐냐면 같이 생산해서 같이 쉐어하자는 거거든. 예. 같이 쉐어 안 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아닙니다. 혼자 잘 살았기 때문에 예, 혼자 잘 사는 사람은 공산주의 아니에요. 절대. 잘났어요. 오늘 오해 나오는 거 맞죠? 오해 나오는 거 맞아. 아니 난 진짜 철저하지. 나처럼 시장주의자가 어디 있어. 경제방송을 몇 년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수상하다고요. 고맙습니다. 수상하다. 아 진짜 저는 근데 철저하게 시장주의자예요. 정치보단 저는 돈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 자 그러면 갑시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3시 20분에 와서 두 분이 네. 점심 드실 때 고민 좀 해주세요. 이따 3시 20분에 와서 똑같이 이 모양 이 꼴일 텐데 무슨 얘기를 해야 즐겁고 유쾌하고 좀 의미가 있을까.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걸로 때웠으니까. 여행 얘기 좀 할까 여행. 여행? 네. 예. 명박대전 해야지 오늘. 네? 오늘 명박대전. 명박대전 할 것도 없어요. 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다음 주 수요일 안 하니까 다음 주는 저절로 이틀이네. 목금. 그럼 편입을 미리 해놔야 편입을 되겠다. 미리 하고 편입 미리 해야 되는데 그렇네. 오늘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보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죠. 시장이 끝내요 빨리? 뚜간 표정으로 보고 계시. 어? 뭐래? 모르겠어요. 미국 투어? 아 미국 투어. 일본만 2분 더 남았다고. 하라고? 아니면 더현대 오픈한대요. 네. 오픈한데? 아예 뭐 이상한 정보.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뒤에 아침엔 투자 있죠. 아침엔 투자 있죠. 오늘 다음 주 거 오늘 편입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요일까지 노니까. 그렇지. 그건 그럴 수 없죠. 시장 상황이 틱마다 바뀌는데 어떻게 다음 주? 그럼 목요일 그러면 목요일 날 했어. 목요일 날 하고 시장이 금요일 날- 장난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듣던 소리. 알겠습니다. 좌시하자. 자, 요것만 하고 갈게요. 네. 미국 투어 6기. 여러분, 어떤 여행사의 어떤 여행 상품을 찾아도요, 실리콘밸리를 가가지고 기업들을 만나보고, 거기에 뭐 프로그래머나 거기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 만나보고,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를 가가지고 거기서 전광판을 살펴보고, 그렇죠. 또 뭐 그런 월가 투자자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눠보고 네. 이런 여행 프로그램은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3프로TV에만 있는데요. 미국 투어 5기가 5일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6기 앵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6박 8일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모두 경험하고요. 여기다가 스탠퍼드 그리고 UC 버클리, 컬럼비아 같은 세계 최상의 명문대까지 한꺼번에 탐방을 합니다. 6월 3일이 선거일이고 사전투표하시면 되고요. 6월 6일이 현충일이라서 6월 1일부터 8일까지 쭉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영상에 더보기란 들어가시면 미국 투어 링크 있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3시 20분에 저희는 다시 돌아올 테고요. 점심 먹으면서 저희가 더 고민해서 이따 3시 20분에 마감 방송에는 유쾌하고 재미있고 좀 더 의미 있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발언이 좀 불편하셨다면 보시는 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금요일이니까 이렇게 딱 하려고 한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